자, 도시군 계획 시설이 결정되면 쉽게 말해서 도로를 만들겠다. 도로를 만들겠다고 부산시에서 결정을 하면요. 그 도로를 만들기로 한 땅을 도로 부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로 부지. 공원을 만들기로 했으면 공원 부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 결정되면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 이렇게 얘기해요. 아시겠죠? 자, 우리는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가 만들어지면 우리는 이 시설 부지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허가가 날까요, 안 날까요? 허가가 안 나겠죠? 도로 부지 만드는 땅은 내 개인 사유지이긴 하지만 앞으로 도로를 만들 땅이니까 건축물, 공작물 허가가 안 나요. 그럼 내 땅이지만 사실상 건축물, 공작물을 설치하지 못하면은 내 재산권 제한을 받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도시군 계획시설 시설이 예전부터 뭐 결정이 되어져 왔지만 이게 사실상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내용이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시설을 결정하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지금 공부하시는 게 아니고 듣기만 하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사업을 안 했어요. 사업을 안 했어. 그러면 내 땅이지만 내 땅이라고 할 수가 없죠. 내 땅이지만 도로부지, 공원부지 만들어놓고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안 해. 만약에 사업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보상금 주고 내 땅을 수용해 가겠죠. 근데 사업이 들어오면 되는데 보상금을 받을 텐데 사업이 안 들어와. 묶어만 놓고. 그러면 시에서 내 땅을 묶어 놓으면 답답해, 안 답답해? 안 답답하지. 지가 뭐가 답답해? 나만 답답하지. 아시겠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안 했다면 이건 사실상 수용해 간 거나 다름이 없다. 수용해 간 거나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보상금을 줘라. 10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국회법은 시설부지 만들어 놓고 100년이 지나도 보상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 헌법재판소에 이거는 헌법에 안 맞다 해가지고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립니다. 헌법 불합치 판정을 합치되지 않는다. 헌법에 합치시키라 이 말이에요. 합치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보상금을 줘야죠. 보상금을 주는 게 합치시키는 거야. 그래서 나온 제도가 한계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10년 동안 사업을 안 하면은 보상해 줘야 되는 의무가 지자체에 생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 20년 동안 사업을 안 하면은 이 시설 부지를 실효를 시켜버립니다. 근데 20년 동안 사업 안 하면 실효를 시켜버리는데 실효시키는 그 기점을 언제로 잡아 놓냐면은 2000년도에 이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거든. 2000년도에 처음 만들어져 가지고 그때 7월 1일자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이전에 만들어진 것도 전부 언제요? 2000년 7월 1일자를 기준으로 이때 만들어진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20년이 지나면 이제 2020년이 되죠. 2020년 7월 1일이 되죠. 그러면은 요 시설 부지들은 과거의 시설 부지들은 전부 뭐가 되는 거예요? 실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이잖아요. 2020년 7월 1일. 그래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지자체들은. 특히 뭐 서울 같은 경우는 공원부지 이런 게 엄청나게 묶여져 있는데. 그럼 지금은 공원부지 묶여진 20년 동안 지금 묶어놨었어. 만 20년이 이전에 묶인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묶어놨는데 공원이란 건 어때요? 지금은 개발을 못하니까 그냥 공원처럼 쓰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공원처럼 쓰고 있는데 돈이 있으면 이걸 수용해가지고 보상금을 주고 그죠? 하면 되는데 돈이 없거든. 그러니까 내년은 다 풀리게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제 초비상이 생겼어요, 지금. 초비상이. 그래서 뭐 이걸 또 뭐 다른 것으로 아까 우리 용도구역, 개발 안 되는 용도구역으로 막 지정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어쨌든 이런 제도가 나오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시설 부지가 묶여지면은 여기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허가가 안 난다 하는 걸 전제로 깔고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시설 부지를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안 한다 이 말이죠.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시설 부지만 묶어놓고 사업을 안 하고 있어.
사업을 안 하는 게 10년 동안 사업을 안 하는 경우와 20년 동안 안 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눕니다. 20년이 지나도록 사업 안 하면요, 시설 부지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내년 7월 달이 되면은 종전에 묶였던 이런 시설 부지들이 실효돼 버린다니까. 실효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해야 돼. 어쨌든 20년 지나도록 사업 안 하면은 실효가 된다 하는 건 뭐 어쨌든 중요하지만 내용은 단순한데 문제는 10년 동안 사업 안 하는 경우예요. 요 10년 동안 사업을 안 하는 경우는 우리가 세 가지를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요 세 가지가 우리 심에서 아주 중요한데, 첫 번째 방금 말씀드렸죠. 매수 청구란 제도가 나와요. 보상을 해주라고 그래서 10년이 지나도록 사업 안 하면 보상을, 지금 10년 동안 사업을 안 했으니까 지금 건물 못 짓는 거 보상해주고 나중에 사업이 들어오면 또 수용하면서 보상하고, 보상 이중으로 나가야 되죠. 그래서 야, 10년이 지나도록 사업 안 하면은 시설부지 소유자는 내 땅 사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땅 사가라,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매수할 것을 청구한다는 거죠. 이걸 매수 청구라고 하는. 그러면 매수 청구는 몇 년 동안 사업 안 해야 나오는 제도예요? 10년이 말 10년. 두 번째는 우리 지자체가, 우리 국토개혁법에 지자체 하면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 특광시장 군수입니다. 특광시장 군수가 지방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방의회에다가 10년 동안 사업을 안 하고 있는 시설 부지는 보고를 해야 돼요. 보고를 하면 지방의회가 이건 해제를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하고 지자체에다가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제할 것을 권고할 수 있어. 그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 권고받고 해제를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제도가 갖는 의미는 뭐예요? 10년만 지나도 이 시설 부지가 해제가 될 수도 있다 하는 데서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번에는 토지 소유자가 직접 해제해달라고 토지 소유자가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사업이 안 들어오면 토지 소유자가 해제해달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우리는 10년 동안 사업을 안 한 경우에 공부하시는 내용이에요. 뭐 20년 동안 사업 안 하면 실효되니까 뭐 더 이상 못 공부하고. 근데 문제는 사업을 시행을 하죠. 시행을 하면은 이제 어떤 절차를 하고 보상을 하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런 내용을 공부하십니다. 그러니까 시설 파트는 크게 두 개 공부합니다. 시설 부지를 만들어 놓고 장기간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두 가지를 공부하십니다. 요걸 우리는 학생의 목표로 잡습니다. 시설 파트는 아시겠죠? 그런데 요 사업을 하는 경우 있죠. 요거하고 뭐하고 비슷하다고요? 나중에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요거하고 비슷하다고 이게. 그러면 개발사업, 정비사업 공부하기 전에 이걸 보고 개발사, 정비사업 공부하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우리는 순서를 좀 바꿔서 우리 책하고는 요거는 뒤에 하고 요걸 우리가 조금 보고 이해를 좀 하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학습 목표 잡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82페이지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 사업을 하는 내용이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조금 이따가 보시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91페이지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91페이지로 가보세요. 91페이지로 가보면 큰 4번에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조치 돼 있죠. 여기서 장기 미집행, 장기는 항상 10년을 얘기합니다. 장기라는 얘기는 1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미집행, 10년 동안 사업 안 했다 이 말이죠. 10년 동안 사업을 안 한 시설 부지에 대한 조치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1번에 의의적 그런 거는 이거 법조문이 아니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적어놨는가.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이 말이 이해갑니까?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 관리계획 내용 6개나 있잖아요. 6개나 있는데 그 중에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결정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로 안에 뭐라고 적어거냐? 그걸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이렇게 부릅니다. 앞으로. 요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안에서 개발행위 허가, 매수 청구, 해제 권고, 해제 위반 신청. 자, 2번, 3번, 4번 있죠? 그 세 가지. 3번이 뭐냐면 해제 권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거예요. 지방의회에 보고하면 지방의회가 해제하라고 뭐를 할 수 있다고? 지방의회가 해제하라고 권고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2번, 3번, 4번은 몇 년 동안 사업하는 거? 10년. 그러면 5번은 실효는 몇 년 동안 사업하는 거? 20년. 그런 얘기입니다. 실효는 20년 동안 사업 안 하면 실효되고 10년 동안 사업 안 하면 2번, 3번, 4번 세 가지를 공부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밑에 2번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개발행위 여부돼 있죠. 거기 원칙 그거 하나 읽어볼게요. 중요하진 않습니다. 읽어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가 있으면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가 있으면 자 시설 결정고시가 있었으면 시설 부지가 만들어진 거죠. 그죠? 시설 부지가 특광시장군수는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장소로 자 가로 묶어서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장소 그게 뭡니까? 시설 부지죠. 시설 부지. 시설 부지로 결정된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는 그 도시군 계획시설이 아닌 다른 밑줄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허가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하시죠? 지금 이걸 읽은 거예요. 시설 부지가 결정되면 건축물, 공작물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시설이 아닌 건축물, 공작물 허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밑에 거 안 보셔도 됩니다. 밑에 거 안 보셔도 돼. 다음 페이지도 다음에는 한번 보겠습니다만 우리 시험에 다뤄진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른쪽 페이지 4번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자, 여기부터가 이제 우리 시험에서 매년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매년 출제되는 부분인데, 지금 모든 내용을 다 아실 필요 없고, 제가 이 제도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동안 장기간 미집행된 시설 부지에서 매수 청구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이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이 결정되고, 관리계획으로 뭐를 결정했어요? 도시군 계획시설. 시설을 결정고시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사업을 안 하면은 이 기간 동안에는 내 땅인데도 불구하고 건축물, 공작물을 못 지었죠.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는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은 수용당한 것이나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수용이 뭐예요? 내 땅을 보상금을 주고 사가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하려면 수용하겠죠. 그러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 땅을 수용해 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냥 보상금 받고 끝내면 되는데 사업을 안 하니까 보상금도 안 주고 10년이 지났어. 그러면 수용을 당한 것이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수용 유사적 침해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수용과 유사한 뭐를 받았어? 침해를 받았어. 그런데 우리 헌법에는 수용을 하게 되면은 항상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용을 하게 되면 항상 뭘 줘야 돼? 정당한 보상을. 그런데 우리 국토개혁법 보상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이 헌법에 합치된다 합치되지 않는다? 합치되지 않는다. 이걸 헌법 불합치 이런 판정을 내립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헌법에 안 맞잖아요. 그러면 위헌 판결이 있고 헌법 불합치 판결이 있어요. 위헌 해버리면요. 그 날로부터 그 법률은 그냥 무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종 이런 거 위헌 판결을 내려버리면 사회적으로 혼란이 올 수 있는 그런 경우 있죠. 예전에 뭐 호주제도 이런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단순 위헌 판결이 아니고 불합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불합치된단 말은 합치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간을 정해줘요. 언제까지 합치시키라고. 그래서 나온 제도가 뭐냐? 그럼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야지 헌법에 합치가 되는 겁니까? 보상을 해줘야 합치되죠.
보상 규정이 없는 게 불합치니까 보상을 해줘야 합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상이 나중에 또 사업 들어올 때 수용을 하면서 보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보상이 이중적으로 나가죠. 그래서 알런이 죽겠다 이 말이지. 알런이.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그냥 매수 청구해라. 사주겠다는 거야. 10년 본래 언제 사는 거예요? 사업이 시행될 때 내 땅을 사가는 거 아닙니까? 보상을 해주고. 근데 지금은 사업이 시행돼요? 안 돼요? 시행이 안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지만 10년이 지나면은 그냥 사겠다는 거야. 미리 사놔버리겠다는 거지. 지금 사업 안 해도. 그러면 자금만 있으면 부산시에서 자금 돈만 많으면 미리 다 사놓으면 되지. 돈이 없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지나면은 본래는 시행을 할 때 내 땅을 수용해 가는 것이 맞는데 지금은 사업을 시행을 하지 않고 있죠. 않지만은 미리 이 땅을 뭐 하겠다? 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10년이 지난 시설 부지 소유자는 뭐를 할 수 있다?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매수 청구를 인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10년 동안에 건축을 못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건축을 못 지었기 때문에. 그래 조건이 하나 붙어. 모든 토지가 다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지목이 대가 돼야 돼요. 우리 공시법 시간에 지목 들어봤죠? 지목이 대가 되어야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라는 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시겠죠? 지목이 대라고 무조건 건물 짓는 건 아니죠. 물론 맹지는 안 되잖아. 도로가 없으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실 건 매수 청구를 하려면 일단 10년이 되기 전에는 매수 청구라는 건 못해요. 시설 결정고시 되고 몇 년이 지나야 돼? 10년이 지났는데 지목이 뭐라고요? 대예요, 내 땅이. 그럼 요 두 가지 요건을 요렇게 모두 갖춰야 돼. 그러니까 10년만 지났다고 무조건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지목이 대인 토지라고 무조건 매수 청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10년이 지난 토지로 10년이 지났으면서 엔더 지목이 뭐 대인 토지 소유자, 이러한 토지를 가진 소유자가 매수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매수 청구에서는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를 알아야 되고요. 누구한테 매수 청구를 하느냐? 매수 의무자를 알아야 됩니다. 누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고 누가 매수를 하는 자냐? 그러니까 매수 청구권자는 나중에 되면은 다 알아요. 아무도 안 틀려. 방금 들어도 우리가 다 기억해. 10년 동안 사업을 안 하고 지목이 뭐 대인 토지. 이러한 요건을 갖춘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매수 청구에서 매수는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앞으로 계속 얘기하겠지만, 이 매수는요, 미리 내 땅을 뭐 해가는 거예요? 사가는 거죠. 미리 사가는 거야. 미리 사가는데, 내 땅을 사갈 때, 나중에 이제 수합에 들어올 때, 수용할 때, 제일 문제가 뭡니까? 보상금이잖아. 보상금만 많이 준다 그러고, 보상금만 합의만 되면 아무 문제 없죠. 수용할 때 항상 싸우는 게 돈 때문에 싸우는 거, 보상금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사업이 들어오면 내 땅을 수용을 해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내 땅을 미리 지금 사가는 거죠. 미리 사갈 때 사가는 방법은 수용하는 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삽니다. 내 땅을 사갈 때 보상금 주는 거 있죠. 수용할 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내 땅을 미리 사간다는 거야. 그럼 이 매수 청구할 때 매수는 뭐하고 같은 말이다? 수용하고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수용을 할 때 어떻게 수용한다는 법이 있어요. 보상법이 있어요. 토지보상법. 그 보상법을 준용해 가지고 수용하거든. 그럼 이 매수할 때도 그 보상법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내 땅을 사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얘기. 그러면 이 매수 청구권, 매수 의무자는 다른 말로 뭐하고도 같다? 수용 의무자란 말고도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사업을 하죠. 사업을 할 때 내 땅을 누가 수용합니까? 사업을 하는 자가 수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산시에서 사업한다. 그럼 부산시에서 내 땅을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하는 자를 나중에 시행자라고 합니다. 계획 사업을 하는 자를 시행자라고 불러. 그럼 내 땅을 누가 사가?
시행자가. 그럼 매수 의무자가 누구예요? 시행자죠. 시행자가 매수 의무자. 근데 문제가 있어. 지금 이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죠. 그럼 시행자가 안 정해졌을 수도 있어. 그때 문제가 되죠. 시행자가 안 정해져 있으면 누가 사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걸 공부를 하시게 되면 여기에 특별한 규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시설 사업은 특광시장 군수가 해요. 부산시장이 한다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러면 시행자가 따로 정해져 있으면 매수 의무자는 당연히 누군데? 시행자인데. 시행자가 안 정해져 있다면요. 특광시장 군수가 매수 의무자예요. 왜? 특광시장 군수가 본래 사업을 하는 자거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근데 만약에 뭐 특별한 규정이 있어가 다른 자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자한테 사가라 그러면 되고. 그 시행자가 없으면은 특광시장 군수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수 의무자는 누구예요? 물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특광시장 군수한테 매수 청구를 하는 거고요. 예외적으로 시행자가 정해져 있다면 특광시장 군수한테 할 필요 없죠. 시행자한테 네가 사가라 그러면 돼. 얘가 어차피 사야 될 거니. 근데 특광시장 군수가 시행자일 수도 있죠. 그럼 우리 시험에 시행자가 누구다 이렇게 정해준다. 그러면 매수 의무자는 무조건 그 시행자입니다. 근데 시행자가 없어. 시행자는 없는데 설치 의무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설치 관리 의무자. 법에서 설치 관리 의무자를 딱 정해놨어. 그러면 이 시설은 시행자 지정이 안 정해져도 이 의무자가 정해져 있죠. 그럼 그 자가 할 거 아니에요. 설치할 거 아니에요. 이 자한테 하면 돼. 그러니까 시행자가 영순이라 생각하시면 돼. 시행자가 보이면 무조건 시행자한테 하고, 시행자가 없다 그러면 설치나 관리 의무자가 있나 없나. 근데 시행자도 정해진 게 없고 어떤 법령에 설치 관리 의무자가 없어. 그러면 누구한테 한다고? 특광시장 군수한테 한다 이 말이지. 뭐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설치하는 의무자와 관리할 의무자가 서로 다를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학교를 설치한다. 그럼 우리 국회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특광시장 군수가 지자체가 하라고 돼 있거든. 지자체가. 근데 학교 관리 의무는 교육청이다 이거. 교육청. 그러면 설치는 지자체에서 하고 관리는 교육청에서 한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사라고 해야 되느냐? 설치 의무자한테 해야지. 서로 다르면. 뭐 말인지 아시죠? 근데 얘도 없고 의무자도 없고 이럴 때는 특광시장 군수한테. 우리가 매수 청구는요. 일단 요 정도 일단 요번 주에서 기억하는데 이 매수 의무자가 우리가 좀 기억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매수 청구는 나중에 계속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매년 물어보니까 공부하기 때문에 뭐 틀리지고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아주 쉬운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는 한번 읽어봅시다. 양가로 4번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매수 청구 어디 있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건 뭐 법 조문 아니고 기존의 도시계획법이 장기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거기 도시계획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공부하시는 좀 국토계획법 있죠? 요 법의 전신이라 생각하면 돼. 도시계획법이 국토계획법으로 바뀐 거예요. 다음에 한번 얘기할 겁니다. 장기간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일정한 부지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매수 청구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라고 돼 있죠.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밑줄 그치 마시고 그냥 보시면 돼. 밑줄은 제가 글하는 데만 가야 됩니다. 자, 2번.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데 잘 보세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 또 우리 교재는 거꾸로 적어놨네. 어쨌든 지목이 대인 토지 거기 밑줄이 가야 돼. 지목이 대라는 말이 동그라미 치고 괄호는 일단 놔두고 토지로서 그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10년 이내 밑줄 가야 돼. 10년 동그라미. 10년 이내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해가죠? 10년 동안 사업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괄호는 일단 놔두고 괄호는 다음에 봅니다. 그때는 그 도시공계획 시설 부지에 대해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 뭐 법 조문을 그대로 좀 실어 놓으면 오히려 더 좋을 뻔했는데 우리 책은 좀 쉽게 하려고 이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어쨌든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법 조문은 그래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10년 이내에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이 시행이 되지 않은 부지로서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아시겠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가 매수 청구권자예요. 어쨌든 10년하고 지목이 돼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10년하고 지목이 돼. 자, 뭐 주의 소유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됐고. 자, 이번에 3번에 매수 의무자. 토지 등의 소유자는 자, 특광시장 군수에게 여기는 또 토지 소유자 안 하고 토지 등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다음에 아시면 돼. 지금은 안 봤는데 토지 위에 건물이 있을 수 있죠. 그럼 그 건물도 다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포함된다. 근데 뭐 토지 등은 법조문 아닌데 우리 책은 이게 자꾸 그렇게 적어놨네. 어쨌든 이 토지 소유자는 누구에게 한다고 괄호 묶어 보세요. 특광시장 군수에게. 그래서 매수 의무자는 원칙은 누구다? 특광시장 군수다. 그런데 다음의 경우는 그에 해당하는 자에게 밑줄 그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게 예외죠. 갑은 이 법에 따라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 괄호 묶어볼까요?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 그 다음 밑줄 그 시행자가 정해졌다면 당연히 그 시행자가 매수 의무자입니다. 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공계획시설을 괄호 묶어볼까요?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거기까지 그 다음 밑줄 그 의무가 있는 자 이자가 매수 의무자입니다. 이해가세요? 설치하거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의무가 있는 자가 매수 의무자고 이 경우 도시공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 가름 거죠. 서로 다른 경우 그때 누구? 밑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매수 청구라는 제도가 있다라는 것 정도 이해를 해주세요. 매수 청구가 있다. 우리 다음에 이제 민법을 공부하시면은 민법 시간에도 매수 청구라는 걸 몇 군데 들어보실 거예요. 그런데 민법에서 매수 청구는요, 만약에 내 땅을, 내 건물을 사가라 이렇게 청구를 하잖아요. 그럼 민법은 의무적으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 우리 민법에서는 형성권이라고 그래요. 우리 민법 1시간밖에 안 했죠. 아, 2번 했어요? 2번 했죠. 앞으로도 형성권이라는 게 있어요. 형성권은 일방의 의사 표시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내가 그럼 사야 돼. 그럼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 공부했어요? 단독행위. 단독행위 중에서도 그러면 의무적으로 효력이 발생. 이걸 우리 형성권이라고 그래요. 단순한 청구권하고는 다르죠. 단순한 청구권은요, 사도 되고 안 사도 돼요. 그럼 우리 공법에 나오는 매수 청구는요, 형성권이 없어. 방금 사라고 그랬죠? 지자 특광시장 군수 부산시에 내가 매수 청구했어. 그럼 부산시는 꼭 사야 되느냐? 아니에요. 안 사도 돼. 근데 민법에서는 뭐 해야 된다고? 사야 돼. 요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 매수 청구라는 제도를 하나를 공부했습니다. 어디에서? 10년 동안 사업을 안 한 시설 부지에서 10년 동안 사업을 안 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장기, 미, 집행 이렇게 부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이렇게 불러요. 요거는 10년 동안 사업을 안 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해제를 신청하는 내용이 있는데
매수 청구는 일단 그 정도를 일단 요번 진도는 보고요. 95페이지 맨 밑에 양괄호 5번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 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인지 하면 특광시장 군수가 지방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요. 10년 동안 사업 안 했다고. 그럼 지방의회가 검토를 해보고 야 이거는 좀 풀어주지 이렇게 권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매수 청구는 방금 우리가 조건 두 개입니다. 10년 더하기 지목이 대 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고 자, 이 지방의회에다가 보고하는 내용은 어떤 경우냐 읽어만 볼게요. 특광시장 군수 나오죠? 특광시장 군수를 줄여서 뭐라 부른다?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르자면 지방자치단체죠. 그럼 여기서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하면은 특광시장 군수를 말합니다. 특광시장 군수 지자체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 계획시설 이 말 이해갑니까? 괄호 밖에 이 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다가 1번이라고 번호 한번 붙여봅니다. 1번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실로부터 10년 동안 그러면 거기 2번이라고 붙여보세요. 2번 또는입니까? 앤더입니까? 또는이죠.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 설치에 관한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 계획 시설 10년 동안 사업 안 했단 말이죠. 이 두 개를 묶어서 이하 뭐라고 부르자?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 등이라고 부르자. 10년 동안 사업 안 하면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부르고 여기 앞에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거 있죠? 한 개 두 개죠, 두 개. 1번, 2번. 그걸 전부 묶어서 뭐라 불러?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 등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다음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 계획을 내죠. 현황과 단계별 집행 계획을 매년 밑줄 해당 지방의회 정례회 밑줄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 밑줄 보고해야 된다. 자, 그 뒤에 건 우리가 뭐 이런 얘기예요. 일단 보고는 누구한테 한다고요? 특광 시장 군수입니다. 특광시장 군수가 누구한테 하는 건가요? 지방 의회에다 가는 거죠. 자기 특광시군의 의회에다가 하는 거예요. 부산은 부산시 의회에다가 보고하고. 아시겠죠? 이렇게 보고를 해라 이 말입니다. 보고를 해라. 근데 보고하는 사유가 몇 개라고요? 두 개예요. 첫 번째는 시설은 결정했는데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졌죠. 두 번째는 몇 년이 지나도록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안 했다는 거죠.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안 했다. 근데 이거는 앤드가 아니고 또는이래요. 또는. 그러니까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도 보고 대상이고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안 해도 보고 대상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두 개를 다 묶어서 이 조에서 뭐라고 부르자?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등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등. 여기 이 조에 약속한 거야. 별게 아니고 여기서만 약속한 거야.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등 하면 10년 동안 사업 안 한 거에다가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거 두 개를 합해서 이렇게 부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요 두 가지는 요거는 매년 지방의회 정례회나 임시회 기간 중에 아시겠죠? 매년 보고해라. 매년 보고해라. 그러면 지방의회가 나중에 거꾸로 뭐 할까? 얘들한테 해제하라고 권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합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엔더입니다. 매수 청구는 10년 동안 사업 안 하고 엔더 지목도 대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또는이에요. 이것도 보고 대상이고 이것도 보고 대상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6번 보세요.
양괄호 6번. 장기 미집행 도시공 계획시설 해제 입안 신청되어 있죠? 해제 입안 신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번에는 이제 누가 누구한테 해제를 신청하느냐 하면은 토지 소유자가 직접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를 보시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해제 신청이 될 수 있느냐? 1번 읽어봅니다. 도시공 계획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10년 동그라미. 10년 이내, 그게 1번이죠. 10년 이내 도시공 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공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돼 있죠. 로서 밑줄. 경우로 로서는 또는입니까? 엔드입니까? 엔드죠. 또 가로 묶어볼까요? 그 다음에 가로 너무 길다. 가로로 묶어봅시다.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공 계획 시설의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까지 묶어버리세요. 이때는 그 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있죠? 토지 소유자 밑줄. 해당 도시공 계획 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그 다음 입안권자에게 밑줄. 입안권자에게 그 도시공 계획 시설 결정의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앞으로 이제 뭐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다만은 도시공 계획 시설을 결정할 때도 관리계획으로 결정했겠죠. 그러면 이 시설을 없애려고 해도 관리계획 절차가 다시 있어야죠. 관리계획은 입안에서 결정한다면서. 그러니까 이 시설 해제시켜줘 하고 입안해줘 하고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안권자한테 하겠지. 토지 소유자가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야? 입안권자한테 야, 시설 해제시켜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는 어떤 요건을 갖춘 토지 소유자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첫 번째는 몇 년 동안 사업 안 해야 돼? 10년 동안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엔드입니다. 엔드. 단계별 집행계획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실효시까지. 아까 실효는 몇 년 동안 사업 안 하면 실효된다고 했어요? 20년 동안 사업 안 하면 실효되죠. 실효시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에 뭐가 없어?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죠.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자, 집행계획이 없다는 말은요. 실효시까지 20년 되도록 20년이 되도록 결국은 집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사업을 안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기본으로 10년은 지난 상태예요. 10년은 지났는데 가만 보니까 앞으로 10년만 더 지나면 실효되죠. 근데 거기 보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것이 집행계획이 없어. 그때까지. 그러면 앞으로 10년이 더 지나도록 사업을 결국 안 하고 끝나버릴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실효될 것 같으면 지금 해제해주라 이 말이에요. 검토해보고 지금 해제시켜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년 동안 사업을 안 한 경우로서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다면은 이때는 소유자는 입안권자에게 토지 소유자가 직접 해제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입안해달라고 신청.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오늘은 뭐를 공부하신 거예요? 시설이 결정되고 10년 동안 사업을 안 한 경우 몇 가지? 3가지가 있다. 20년 동안 사업 안 하면 실효된다 하는 내용을 공부하신 겁니다. 공부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9페이지 한번 보세요. 99페이지 보면은 양괄호 7번 도시공 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도시공 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 계획시설에 대해서 그 고시로부터 몇 년? 20년 동그라미.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공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전부 조건은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이게 조건입니다. 자, 그 도시공 계획시설 결정은 밑줄, 그 고시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밑줄. 고시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20년 동그라미, 다음 날 동그라미.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 시험은 그 다음 날도 우리 시험 자주 물어봐요. 20년이 되는 날에 실효됩니까?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까? 자, 우리가 지금 다음 날 얘기를 잠시만 할게요. 다음 날이란 뭐냐? 도시군 계획시설을 결정고시를 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20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이 시설이 효력을 잃거든요. 효력을 잃는데, 자, 오늘 밤 12시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20년이 끝나죠. 그러면 시설 결정은 실효가 돼요. 오늘 밤 12시는 20년이 되는 날이 끝나는 시점이고, 0시가 되면은 다음 날이 시작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요 0시와 12시는 얼마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0시나 밤 12시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얘는 오늘이 끝나는 개념이고, 얘는 내일이 다음 날이 시작되는 개념이다. 이 말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0시를 뭐라고 불러요? 다음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실효된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20년이 끝나는 12시까지는 유효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뭐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유효하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날에 실효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20년이 되는 날에 실효된다. 이러면 틀려요. 20년이 되는 날은 하루 종일 20년이 되는 날이야. 오늘 24시간. 그런 의미가 잘못된 거고, 굳이 옳게 얘기한다면은 20년이 되는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그러면 옳은 편이 될 수도 있어. 근데 법 조문은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요. 다음 날에 실효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실효된다. 다음 날은 개념 아시죠? 앞으로 관리계획이 결정됐는데 일정한 사유에 해당이 되면요, 그 관리계획 결정이 자동적으로 실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들어보신 거야. 시설은 결정하고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안 하면, 아시겠죠? 그 20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실효되도록 되어 있다. 자, 됐죠? 오늘 이거 공부하신 거예요? 오늘 요거 공부하시고. 그럼 이제 다음 주에는 뭐를 공부하셔야 돼? 사업하는 거. 사업하는 거. 요걸 공부하셔야 됩니다. 순서를 조금 바꿨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